뉴욕주에서 지역경찰과 교정기관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민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올해 9월에 가족이민 문호가 큰 폭으로 전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시립식료품점 사업이 소수의 소상공인들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개최하는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참석할 어르신들의 참가 신청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주에서 지역경찰과 교정기관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민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법은 지역경찰이 아이스와 287주 협약을 맺고 이민 신분을 확인하거나 연방이민법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아이스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도 25일까지 이를 종료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관이 협약을 끝냈지만 나소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그동안 지역 경찰과 교정 당국이 아이스와 협력해 이민법 위반자를 구금 이송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새 법이 지역 치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역 경찰의 역할은 지역 범죄와 공공안전에 집중하는 것이며 연방 이민 단속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법은 아이스가 자체 권한으로 뉴욕주에서 이민 단속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9월에 가족이민 문호가 큰 폭으로 전진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9월 비자 차트에 따르면 가족이민 F1 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2018년 12월 15일에서 1년 1개월 이상 전진한 날짜입니다. 영주권자의 21살 이상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F2B 순위도 큰 폭으로 움직였으며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19년 8월 22일로 1년 7개월 이상 전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마감달인 3, 6, 9, 12월에는 비자 쿼터 소진으로 문호가 동결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최대 2년 5개월까지 앞당겨지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문호는 대부분 제자리에 머물며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A 순위는 접수 가능일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가족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국내에서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시립식료품점 사업이 소수의 소상공인들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 보데가와 슈퍼마켓 등 약 1,000개 업소를 대표하는 다문화 비즈니스 연합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가 추진하는 5개 식료품점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 임대료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필수 식료품을 일반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7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첫 매장은 2027년 브롱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매장과 임대료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기존 소상공인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과 아랍계, 아시아계 등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과 보데가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업소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 이용과 지역 경제 영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시립식료품점을 이용할 경우 가구당 연간 최대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개최하는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참석할 어르신들의 참가 신청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키스그룹은 25일 플러싱 소재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현장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접수 첫날부터 어르신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신청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주어지며 신청 시 본인 확인과 뉴욕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행사 당일 행사장과 정류장을 왕복하는 버스가 운행되며 추첨을 통해 참석 당첨 문자를 9월 8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키스그룹은 더 많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첫 참가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초청할 계획입니다. 제4회 공경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2일 그레인넥 소재 레너즈 팔라조 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통근 열차 패스에서 19년간 사용되던 스마트링크 카드와 메트로 카드의 사용이 오는 31일부터 전면 종료됩니다. 9월 1일부터는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 탭 서비스로 완전 전환됩니다. 충전식 탭 카드는 기존 스마트링크 카드처럼 금액이나 횟수를 결제에 사용하는 전용 카드이며 역사 내의 자동 판매기나 탭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신용카드나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디지털 지갑을 활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이미 96% 이상의 패스 이용객들이 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환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는 31일 이후로 스마트링크에 잔액이 남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새 탭카드로 잔액을 옮겨줍니다. 메트로카드에 잔액이 남은 경우는 패스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뉴욕 시내의 MTA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B1, B2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공개된 국무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시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경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제 취소가 이뤄질 경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가 무더기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취소 대상으로는 2016에서 2026년 사이에 발급된 B1, B2 비자로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이며 현재 국무부와 DHS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 중입니다. 비자 취소가 즉각적인 추방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비자 소지자 자격 상실 및 대상자들의 법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비자가 취소된 당사자에게는 국무부나 관할 영사관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항공전산 시스템의 취소 기록이 즉각 반영되므로 해당 비자를 가지고 외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는 시도는 공항 탑승 단계에서부터 차단됩니다.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우편 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서명한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승인했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활용해온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법적 동력을 실어준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 정부들의 추가 소송이 예상되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번 행정명령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우편 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등을 규정한 세이브 어메리카 액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2주 동안 실시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 1,328명을 체포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8월 첫 2주 동안 워싱턴 DC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아이스 요원들이 지역별 체포 대상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자 가운데 살인과 성범죄,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아이스는 이민법 위반자뿐 아니라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과 범죄 혐의 또는 전력에 있는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대규모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체포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맨홀에서 사람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뉴욕시 경찰이 이들의 정체와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영상에는 작업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세 사람이 오전 4시쯤 7에비뉴와 웨스트 32가 인근 맨홀에서 차례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확인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이주민이며 하수도 안에서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 등 가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지하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펜스테이션 인근 영상에 등장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체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NYPD는 이전에도 브루클린과 퀸즈 등에서 사람들이 야간에 맨홀을 통해 지하시설을 드나드는 사례를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과거 확인된 일부 출입자에게 경미한 범죄 혐의가 적용됐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에는 유독가스와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 등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고 맨홀을 무단으로 여는 행위 자체도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찰은 최근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신원과 추가 출입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USPS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위해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우체국 사물함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로컬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는 전국 700개 우체국에 설치된 스마트 사물함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우려나 시간 조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거래 한 건당 5.5달러의 정액요금이 발생하며 이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스마트 사물함에 넣은 후에 구매자는 최대 5일 이내에 물품을 픽업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우체국 일반 창구로 이동해 10일간 추가 보관된 후 판매자에게 반송됩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동일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판매자의 반송 주소 기준으로 50마일 이내에 스마트 사물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 알코올, 폭죽 등 일반 USPS 우편 규정상 발송이 불가능한 물품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미주 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조지아주 신공장의 생산량을 최대 8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허업체 스텔라 세미컨덕터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KCS가 뉴저지 어르신들을 위한 한식 가정 배달 서비스 2차 지역 확대를 앞두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사원식당 카페 맥스에서 퇴임 환송 행사를 연 가운데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오는 9월 1일 공식 사임합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난해 5월 4,220만 명에서 올해 5월 3,660만 명으로 560만 명 감소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줍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량 100대로 유료 운행을 시작했으며 향후 5,000대까지 확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년 전 사라진 5만 달러 상당의 피카소 작품이 퇴거 세입자의 빈 아파트 벽에서 발견돼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